문순득은 1777년생으로 지금부터 244년 전에 태어납니다. 해변가의 평범한 상인이었던 그에게 특별한 운명이 찾아온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홍어 매입을 위해 바다에 나갔다 큰 풍랑을 만나 열 하루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도착한 곳은 ryukyu, 지금의 오키나와였습니다. 그 후 9달이 되던 1802년 10월 ryukyu 조정의 알선으로 청나라로 돌아가는 사신단에 포함되어 귀국을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을 따라 마카오로 향한 뒤 육로로 베이징까지 가서 조선 사신단을 만나 고국으로 돌아갈 요량이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문순득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듯 그를 실은 배는 또다시 풍랑을 만나 이번에는 필리핀 루손섬에 표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친화력과 뛰어난 언어 습득력 그리고 생활력이 뛰어났던 문순득은 중국인 카톨릭 교도에게 몸을 의탁하며 새끼를과 장현에다 팔아서 생존비를 보충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1803년 8월 문순득 일행은 마침내 루손을 출발해 한 달 뒤 마카오에 도착했고 그해 12월 마카오를 출발해 5달 만에 베이징에 도착해 반년의 기다림 끝에 조선 연행사와 함께 꿈에도 그리던 고향 우이도에 이듬해인 1805년 1월에야 발을 디디게 됩니다. 어쩌면 외딴섬에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의 기막힌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도 운명적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게 되는데 그는 인근 바다의 어독자원에 대한 기록인 자산어부를 쓰는 과정에서 문순득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날짜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졸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행자가 된 문순득은 호랑이 기계보다 더 무서운 투지로 풍랑 생존 여행일지를 전하게 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언어의 힘이 작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평민은 문자를 익힐 기회가 없었던 19세기 조선시대에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필리핀어까지 마스터해 통역사로 조선 왕족 신료에 이름을 옮긴 홍어장수 문순득. 그를 통한 여행의 힘, 언어의 힘을 2022년 코스모스 메아리의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 종합잡지 소년이 창간된 1908년 전후부터 잡지 삼천리에서 단독 8견 탑사 기행문 연재가 끝난 1940년까지 30여 년 사이에 나온 각종 기행문을 분석해 근대조선의 여행자들을 위한 책을 낸 우미영 작가는 이 시기 여행은 근대제도를 시험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면이 있었는데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차가 도입되고 잡지와 신문 매체가 발전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당시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기보다는 시찰, 취재, 답사에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통수단 발달이 촉발한 여행자 시선 변화, 외국으로 떠난 유학생과 국내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의 여행 행태 등 다양한 주제로 시대의 물결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역사 비평서인 설탕 근대의 혁명을 쓴 이은희 작가는 구한 말에는 희귀한 조미료였던 설탕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보급된 과정과 설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사탕수수와 사탕무가 나지 않은 조선에서 설탕은 수입품이었는데 저자는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설탕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제당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방 이후 초대 정권은 제당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나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설탕은 문명화 상징물이었습니다. 저자는 설탕 문명화론이 계열원제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전파됐다며 6.25 전쟁 이후에는 설탕 소비가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설탕이 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를 나타내는 산물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행은 문명 암흑의 시기에 밝은 등불이 되었고 새로운 문화 창달의 첩경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 미국으로 이주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초기 이민 1세대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였지만 2세대들은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지 못하고 거의 영어만 사용함으로써 미국 사이로 이주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언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재미 한인 2세들의 모국어 상실은 아마도 적은 인원수 때문에 부모들의 모국어를 계속 습득하고 사용할 언어적 상호작용의 연계망이 집단 내부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주 재미 한인은 왜 일본인, 중국인에 비해 영어로의 언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적은 인원수에 기반했고, 그들이 성장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초기 이민이 끝난 1924년과 후기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965년 이후의 시대 사이에는 한인 이민사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재미 한인 사회는 수적으로 미약하였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에 한 곳에 모여 살았던 일본인들에 비해 영어를 더 필요로 하였고, 한인들은 시내로 나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이민 생활을 극복해 갔기에 일본 상인들보다 영어를 더 절박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초기 한인들은 고국을 상실해 그들에게는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국은 단순히 돈을 벌어 귀국하고자 선택한 일시적 정착지가 아니라 후세들이 삶을 이어갈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라 미국 각지의 코리안타운을 형성하였고,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권에 넘나드는 코리안 드림의 국가로 성장하여 K-팝의 선풍을 일으키며 세계인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러한 이민사의 피와 땀과 눈물의 언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연을 밝혀봅니다. 21세기 들어 지식과 정보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양적인 팽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세계 최대 규모인 미의 도서관에 100만 채 분량 이상의 지식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단연 영어로 된 지식 정보가 모든 주요 언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 소극적인 의미를 띈다면 정보는 적극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현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의 첨단 병기로 평가됩니다. 현대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정보 집약 사회입니다. 그래서 개인, 조직, 국가 간의 정보 격차가 핵심 역량의 차이가 되는데, 이런 정보 우선 시대에 영어 능력을 갖춘다는 건 분명 커다란 혜택이요 이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아니 영어는 현대 사회나 조직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위의 힘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서울에서 세계 여성 포럼에 초청된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내 소식만 읽지 말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정보도 부지런히 습득하라. 나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영문판을 날마다 읽는다. 그것은 뉴욕타임스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분석한 글들을 만날 수 있어서다. 안다는 것에는 구별이 없고 경계도 없다고 했는데, 여행을 통한 세상의 흐름과 시장의 냄새를 마음껏 흡입하며 사람과 사람들 틈새에서 소통의 참맛을 느끼며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형성된 언어의 힘으로 훌쩍 성장하는 자아를 발견하며 이민년 호랑이의 기계가 무한정 전이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장성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승전자가 되시라 코스모스 메아리가 마음모아 응원하고 기원해 드립니다.